전라남도와 신안군의 수건 사업이던 흑산공항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31일 흑산공항 예정집 공원 해제 등이 포함된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가결했고요. 이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올해 안에 착공해 오는 2027년에 개항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흑산공항 건설에 이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바로 지역 국회의원인 서삼석 의원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희 광주가톨릭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청취자 여러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임시국회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그 안에 각 상임위가 개최될 예정인데 제가 속해 있는 농해수위는 20일경에 현안인 양곡관리법 등이 논의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그 불의 사고가 발생한 그 전복 사고 현장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해경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유가족들 면담을 하는 등 그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 중입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흑산공항이 14년여 만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암 무안 또 신안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지역 의원으로서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구분 능선을 넘은 거죠. 네.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선 그 참고 기다려주신 그 섬 지역 주민들, 신안 군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회를 준 정부에게도 그 결정에 대해서 늦었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도에 신안군에서 그 흑산도 경비행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추진됐는데 우리 10년이 넘은 14년 만에 그 작은 결실의 출발점을 이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는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그동안 전남 신안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환경부 등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 소개해 주시죠. 저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각 부처에서도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준 결과죠. 특히 신안군의 역할이 컸었고요. 네. 이 공무원들이 속해 있는 그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도 노력했지만 그분들 노력도 컸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를 내거나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관련 발언을 하거나 또 얘기에서 관련된 그런 질의등을 통해서 꾸준히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왔었다라고 그동안의 그 추진 과정에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들의 공도 컸고 또 신안을 고향으로 두고는 향후님들 성원도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흑산공항 그동안 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었던 걸림돌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공항 부지 자체가 국립공원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체됐었던 거죠. 공원위원회 그 회의만 열면은 환경성이 어쩌냐, 경제성이 있느냐, 섬에다가 이렇게 활주로를 공사할 때 안전성 문제는 담보가 돼 있느냐 하는 것들이 주로 이렇게 이견으로 대두돼가지고 그동안 많은 그 시일이 걸렸었습니다. 다행히 그 2019년부터는 공항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었는데 네. 관계부처인 환경부나 해수부가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예의치 않았던 것이 최근에 와서 통과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물론 그 부처 공무원들 오픈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고 네. 이 사업 자체가 또 긴 시간과 또 해당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흑산공항 이 부지가 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됐습니까? 국무조정실이 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을 했던 게 효과적이었고 주요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차례 그 조정 회의를 개최한 끝에 국립공원 해제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국무조정실 관계자들도 고생하고 부처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신안 박우량 군수님 신안군 담당 공무원들 참 그 치밀한 전략이 또 먹혀 들어갔다. 또 섬 지역 주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실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런 그 후일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항상 흑산공항 하면 성공 예시로 드는 게 울릉공항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 울릉공항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울릉공항의 건설이 빨랐던 이유 뭔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공원의 그 지정과 그 미지정의 차이입니다. 울릉도는 흑산도하고 달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환경부에서 2004년부터 울릉도에다 해상국립공원을 지정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저 울릉도 지역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결국 정부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화가 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울릉도하고 흑산도하고는 정부 정책의 불응의 울릉도, 순응의 흑산도 차이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흑산공항 건립이 가시화됐는데요. 일부에서는 흑산공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흑산공항 건설에 힘을 쏟으셨고요. 또 흑산공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국가기관이 나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기인하지만 네. 국가는 단 한 명의 섬 주민이 사는 유인도일지라도 섬 주민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또 생존을 존중해야 되고 또 생업을 보호해야 할 그런 저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연장선상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편밖에 없는데 그 보완 대책으로라도 공항은 필요하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또 넘어서서 주민들 편리도 도모하고 관광객들의 이동 수단으로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군사적으로도 육군이나 해군이나 해경 등 그 전략적 기지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흑산도에 자주 가보셨을 것 같은데 흑산도의 가장 큰 매력 어떤 것인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신다면요. 흑산도는 가보신 분이나 가보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공이 역사적으로 타 섬에 비해서 스토리가 많이 있는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단적으로 그 유배의 역사가 있는 섬이고 또 대중과외를 통해서도 그 흑산도 정서가 잘 알려져 있고 또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홍도와 과거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홍어가 연상되는 섬이 또 흑산도이기도 하죠. 네. 자연과 자원의 보고이기도 한 섬이 흑산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항이 건설되면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그런가 하면 흑산도와 천주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현재 광주대교구에서는 흑산성당을 중심으로 성지 작업도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흑산공항이 건립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천주교의 역사 또 평화의 정신을 좀 더 이렇게 과거보다는 가깝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요. 최근 상영되었던 그 영화 자산어버를 통해서도 이렇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한국 천주교의 그 주요 인물 중 한 분인 소남 정약전 선생이 역사적으로 1801년에 신유박해를 유배온 곳으로 아주 유명하고 역사적으로도 그 기록이 다 잘 남아있는 것이 또 흑산도이기도 합니다.
1958년에 건립된 흑산 성당과 성모 중학교가 있는데 흑산 성당은 많은 그런 그 광주 대교를 통해서 복원이 시작이 되었고 또 성모 중학교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흑산도에 그 호텔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것도 아마 지금 리모델을 마치고 신자들 그 피정의 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천주교 신자 성지 순례와 공항이 개항되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삼석 의원과의 이슈판 듣고 계십니다. 네, 0580번을 쓰는 애청자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흑산공항 건설이 드디어 가시화됐다는 소식, 지역 주민으로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이 역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부 능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어제 환경부 장관이 건설 확정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던데 다시 발목 잡히는 건가요? 행정 절차가 참 답답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관으로서 직무상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앞으로도 그 실시 설계를 재개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환경부 장관이 말씀하셨던 철새를 말씀하셨는데 그 포함된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또 남아 있고 또 해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역 이용 협의 등 이 세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장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상 관련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요. 공항이 건설된다면 흑산도에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까요? 제가 추측하기는 난망합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중국 관광객 수요가 시작이 되면은 네. 이걸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냐 할 정도로 몰려들 거로 보고 있고 관련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라면은 2014년도에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2046년에는 68만 2천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네. 2027년에는 54만 5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보다도 훨씬 더 상회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100만 명이 찾아오길 바라면서요. 그렇지만 아직 관광객들이 쉬어갈 편의시설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필요할 텐데요. 이 편의시설들을 다 확충시키려면 환경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흑산도는 이를 약 한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안군에서 상당한 그 규모 리조트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고, 네. 또 흑산도 주변 홍도나 과거도 등 그 인접 섬과 그 인프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이 흑산공항, 흑산도 어느 곳에 설립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비용도 아무래도 많이 들 텐데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건지요? 흑산도가 그렇게 큰 섬은 아닌데 흑산면이라는 그 소재지를 가면은 항구에 내리면은 좌우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왼쪽 예리 산 4번지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로 보면은 약 한 2천억, 또 면적으로 보면은 약 한 20만 평 규모인데 50인승 경비행기 이착용 할주로 1.1km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흑산도 인근 중국 불법 어선이 자주 출몰하기도 합니다. 위치상으로 봐도 중국과 가까운 지역인데요. 혹여 흑산공항이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사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려우실까요?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네.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조업, 예를 들어서 외국 선박에 대한 단속 거점 기지로서 비행기나 헬기를 활용한다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흑산공항 건설이 가시화됐고요. 어렵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절차들이 남았고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 결정은 공항 예정지가 공원에서 해제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2017년 중지됐던 것이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 설계도 재개하고 환경부 장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하게 되고 또 세 번째로 해역 이용 협의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고 이런 절차들이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라면 금년 말쯤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신안군과 저의 견해이고 정부 측 의견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남은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설계나 시공, 준공까지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 못지않게 안전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왕 만드는 거니까 공항 내 최첨단 시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정치권에서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조기 완공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는 그런 정부 의지를 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거. 또 그래서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거. 그래서 흑산공항하면 늦게 출발을 했지만 규모는 작지만 친환경적이고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고 안전을 최고로 담보낼 수 있는 공항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주민과 또 지자체, 또 정부, 또 관계되는 분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5177번을 쓰는 애청자분이 철새들의 휴식처와 자연을 파괴하는 흑산공항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같은 반대 의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도 궁금합니다. 반대 의견은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그것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 평가에 따라서 저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랜만에 인터뷰 출연하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육지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흑산도 같은 섬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육지에 계신 분들, 섬을 자주 접해보지 않은 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섬에서 나고 자란 것은 누구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저는 결코 죄일 수는 없다. 국가와 국민들께서 섬에 사신 분들에게는 육지보다도 특단의 배려가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 사신 분이나 흑산에 사신 분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평등권과 교통, 이동권, 또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흑산공항 건설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기 착공과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 다만 이 공항이 건설됐다고 해서 흑산도가 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공항으로서의 건설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흑산공항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흑산공항 건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서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